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댄동어미 화전가라는 가사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전이라는 거 꽃화자죠. 자, 여기서 봄날에 여인들이 이제 시집살이의 이제 억압, 굴레를 이제 탈피해서요. 경치 좋은 곳을 찾아서 화전놀이, 즉 꽃놀이를 이제 즐기는 것을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화전이란 자체의 단어를 보면요.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진달래나 뭐 개나리 이런 국화 따위에 이 꽃잎이나 대추를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기름에 지진 떡, 즉 꽃전 또는 북구미라고도 합니다. 밑에 사진 나왔죠. 예, 요거. 예, 이런 것이 대표적인 화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현재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비봉산에서 화전놀이를 갔던 청춘 과부가 이제 봄 경치를 보고 이제 슬퍼합니다. 그래서 개갈 생각을 하자 예, 같이 있던 댄동어미가 이제 이를 말리면서 자신의 일생을 들려주는 이야기로 구성된 가사입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경북 영주 지역에서 전해지는 댄동어미의 일상을 서술한 가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댄동어미 할 때 이 댄동은 불에 데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그래서 그 댄동어미의 이제 그런 아이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예, 화전 예, 꽃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아셨죠? 예, 자세히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첫 번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댄동이를 업고 이제 본 고향에 이제 귀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댄동이를 이제 들쳐 업습니다. 그죠? 들쳐 업고 뒤로 이제 젖혀서 업고 본 고향을 돌아오니 이 본 고향이라는 것은 예, 원래 태어나고 자란 원래 고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화자의 상황이 지금 잘 드러나 있죠. 그리고 댄동어미는 이 영주시 순흥면 임이방이라고 있습니다. 이방 호방할 때 이방 있죠? 예, 아전의 딸이 된 거죠. 딸이에요. 임이방.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강산 그대로다 이거요. 강산이 그대로 의구하다.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고 똑같다. 응? 여구 또는 의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인정은 인정이 뭐예요? 남을 동정하기 위한 따뜻한 마음이 인정인데 세상 인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인심 물정, 세태, 시절, 형편, 세상 형편이 완전히 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쓰인 수사법은 이제 대꾸법과 대조법이 쓰인 거고요. 결국 자연과 인간의 모습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무상감, 허망감을 드러내는 그 정서가 드러나 있고요. 그러한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집은 고향에 왔으니까 우리 집에 가봤더니 공터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터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공터가 됐다는 거죠. 쑥대밭이 됐다. 쑥대밭. 쑥대밭이라는 건 뭡니까? 엉망진창이 됐다, 폐허가 됐다, 풍비박산이 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향에 와봤더니 풍비박산이 나고 엉망진창이 된 이러한 상황, 굉장히 처참하죠. 아는 이는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 이밖에 없다 이거예요. 고향에 왔는데 완전 생면부지의 사람들만 있고 낯설은 그런 고향 땅에 지금 와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지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장면 하니까 우리 소설 중에 어떻습니까? 우리 그 산포 가는 길에 거기 나오는 영다리, 그렇죠? 영다리 하고 뭐 정씨 아저씨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고향에 왔었을 때 그 느낌, 허망감, 그렇죠? 상전벽해라고 할까요? 우리 한자성어로 우리 어, 상전벽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 그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 뭐 이러한 한자성어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고 또 산포 가는 길이 지금 떠오르네요. 화자의 마음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연관지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늘진 은행나무 그 모습 그대로 날 기다렸네. 근데 유일하게 이 은행나무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기다렸대요. 나는 이제 시적하자 댄동어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법이 쓰인 거고요. 은행나무는 귀향의 지표이자 그것을 보고 나서 본고향 본연의 모습을 유일하게 느끼게 만든 그러한 소재가 되는 거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변함없이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간직하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화자는 여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가시면요. 댄동어비가 자신에게로 돌아온 이 두견새가 나오는데 두견새를 죽은 남편의 현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온 이 댄동어미가 두견새를 보고 과거를 떠올리면서 신세한탄하는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근데 난데없는
갑자기 느닷없이 두견새가 탁 머리 위에 둥둥 떠서, 그죠? 음성 상징어가 나왔죠? 공중에서 떠서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동감, 현장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불여귀, 우리 그 조지훈의 낙화에서도 배웠죠. 예, 두견, 귀척도.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조지훈의 낙화라는 시에도 역시 귀척도가 나옵니다. 돌아가지 못한 거에 대한 한스러움을 여겨서 불효기가 된, 그쵸? 그러한 총나라 황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불효기 이렇게 웁니다. 그래서 슬피우니 서방님 죽은 넋이로다라고 이제 추측을 한 겁니다. 근데 불효기는 서방님의 현신이라고 여긴 거죠. 그죠? 현세의 몸이 현신이에요. 윤회 사상이 여기서 불교 사상이 담겨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세야 두견세야 반복법이 쓰였죠. 내가 올 줄 어찌 알고 여기 와서 슬피 울어 내 서러움을 보태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견세의 그 서러움, 그렇죠? 한의 세잖아요. 이 서러움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가워서 울었더냐 아니면 서러워서 울었더냐, 이 대꾸 형식의 질문을 통해서 화자의 복잡한 심경을, 착잡한 심경을 드러낸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서방님의 넋이거든 내 앞으로 날아오고 임의 넋이 아니거든 아주 멀리 멀리 날아가라. 두견새가 펄쩍 날아. 역시 이것도 음성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크고 힘차게 뛰어오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어깨에 앉아 우네요. 그러니까 이 두견새가 내 어깨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서방님의 이미지가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견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견새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견새 굉장히 중요해요. 두견새 역할을 보겠습니다. 시적 기능. 그렇죠? 두견새가 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요거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화자가 사별한님의 현신으로 간주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또 슬픔의 정서가 투영돼 있어요. 감정이입이고, 또 반가워하면서도 또 부끄러움을 느끼는 대상이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화자가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화자가 새로운 힘을 만나는 매개체, 이건 잘못됐습니다. 또 여섯 번째, 화자에게 새로운 방식을 알려주는 초월적 전달,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냥 화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거예요. 화자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이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그냥 첫째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여덟 번째, 화자의 인생사에 지속적인 시련을 안겨준 방해자가 아니라 댄동의미가 겪은 시련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두견새는요. 그냥 첫째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고 화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또 화자가 예전에 누렸던 행복한 생활을 연상하는 매개체도 아니에요. 남편의 죽음에 따른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는 것이지 행복한 생활을 연상하는 게 아닙니다. 또 화자로 하여금 과거의 결정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두견새를 보고 첫째 남편을 떠올리거든요. 반갑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한 후회와 한탄을 남기고요. 수절하지 못하고 수차례 개가하고 신선한 삶을 살았던, 그렇죠? 신선한 고통받던 이 삶들을 살았던 데에 대한 부끄러움, 그렇죠? 부끄럽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뒤에 이어지니까 자세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견새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될 거고요. 다른 작품과도 연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훈의 낙화 반드시 한번 같이 수강을 꼭 하셔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실까요? 님의 넋이 분명하다. 응? 애고 탐탐 반가워라. 아, 이제 어깨 위에 앉았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맞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살아서 육신이 왔는데, 그렇죠? 나는 고향에 이제 살아서 육신이 있는 상태인데 당신은 어떻게 넋이 있네요. 그렇지만 너무 반가워요라고 하는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50년 동안 이곳 본 고향이죠. 수능입니다. 수능. 나 오기를 기다렸냐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이제 누구에게? 두견새에게. 그렇죠? 예. 그러면서 화자가 60대임을 짐작할 수가 있죠. 여기 50년이라고 한 걸로 봐서 10대 때 결혼을 한 걸로 봐서 화자가 60대임을 짐작할 수가 있네요. 어이할고 후회막급 어이할고 AABA 형이죠. 우리 청산별곡이라든가 우리 민요에 많이 나오는 반복적 구조입니다. 영탄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죠? 반복을 통해서 회한의 정서, 회한 아주 중요한 정서인데요. 후회와 한탄이 같이 들어있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실 정서, 굉장히 중요한 정서, 이 회한의 정서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새야 새야 우지 마라 새보기도 부끄러워. 예, 부끄럽다는 정서 나오죠. 예, 반갑다는 정서에 이어서 부끄럽다는 정서로 바뀝니다. 내 팔자를 나의 운명을 마음에 새겼다면 새 보기도 부끄럽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애시당초에 친정 그죠? 친정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었더라면 그쵸? 예. 저새와 같이 자웅되어 짝이 되어서 암수서로 짝이 되어 천만 년이나 살아볼 걸. 천생의 배필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화자가. 근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서방님과 함께 죽는다는 건요. 이 친정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를 잘 뜯어보시면요. 왜 하필이면 친정에서 죽겠어요?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 서방님과 함께 에, 처가에 와서 단오로 놀이를 하다가 서방님이 근해에서 떨어져 죽었거든요. 그때 함께 죽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의미로 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하나 서정주의 귀척도라는 시를 제가 이제 끄집어 왔는데요. 서정주의 귀척도 이 새 자체도 두견새거든요. 신이나 삼아 줄 걸. 슬픈 사연에 올로리 아류새긴 육날 집신 메투리. 은장동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걸. 죽었네요. 그렇죠? 이 회한입니다. 후회와 한탄. 살아 있을 때 이걸 해 드렸어야 하는데 집신 한 짝 제대로 못한 그런 그 후회와 한탄. 이것이 바로 회한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새도 역시 같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품을 소개해 드린 거니까요. 한번 참고로 비교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댄덩어미가 자신의 기구한 과거의 삶을 참 떠올리면서 후회합니다. 참 그 운명이 좀 사납고 기박하네요. 그렇죠? 내 팔자를 내가 속아 기어이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죠.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려고 첫째 난군, 둘째 난군, 셋째 난군, 넷째 난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네 번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째 난군 사실은 이 예천 지방의 장이방입니다. 이 장이방 같은 이방이에요. 아버지도 임이방이라고 그랬죠. 예, 장신의 이방이라는 난군과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오절에 이제 처가에 가서 이제 갔는데요. 그네에 타다 남편이 높은 그네에 타다가 그네줄이 끊어져서 낙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그 기구한 운명입니다. 이 댄동어미는 16살에 이제 준수한 남편, 아주 그 성격도 좋고 잘생긴 남편과 또 부유한 집안이고 또 괜찮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1년 만에 결혼하고 나서 1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가에서 휴가를 가서 남편과 함께 갔는데 그네줄에 떨어져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그네들은요 지금의 그네랑 다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네줄이 끊어지면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배경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둘째 난군은 어떤요? 상주 지방에 사는 이승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아전입니다. 지방 아전인데 후치로 들어가겠죠. 후치 첩이에요. 첩이 아니라 재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괴질에 죽어버립니다. 괴질에 죽어요. 전염병.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듭니다만 이 당시에서도 전염병이 이제 있어가지고 죽게 되는 거군요. 이제 과도한 세금이 또 많이 많아가지고 힘들었어요. 집안이. 그리고 족징을 당하고 고리대금업을 하다가 결국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이런 아주 그 기구한 운명, 그렇죠? 기구한 운명에 삽니다. 점점점 어떻습니까? 댄동어미가 지금 올라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셋째 난군은 어떤 줄 아십니까? 유랑 중에 만났어요. 이제 떠돌이 하다가 울산에 사는 이 황도령을 만나요. 조금 연하였나 봐요. 그래서 근데 또 물에 빠져 죽습니다. 30 넘은 노총각과 이제 30 넘은 과부가 만나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이 옹기장수를 하거든요. 이 황도령이 돈을 벌면 너무 그 약값으로 다 탕진하게 됩니다. 너무 그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막에서 쉬다가 장대비가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납니다. 다행히 그 어떻습니까? 이 댄동어미는 이제 없는 상황에서 황도령이 어때요? 휩쓸립니다. 동해에 휩쓸려서 결국 물에 수장당해서 죽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죠. 넷째 난군 또 어떻습니까? 엿장수합니다. 이제 나이 한 50대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조첨지를 만나게 되는데 또 불에 타라 죽습니다. 아, 물에 빠져 죽어, 불에 타 죽어, 전염병에 죽어, 그네에서 떨어져 죽어. 정말 어떻습니까? 댄동어미의 이 사연은 참 그 짧게 정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깝고 애처로운데 본인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아니라 네 번씩이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을 별신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잔치잖아요. 이때 한몫
잡으려고 엿을 많이 고우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이 엿을 고울 때요, 이 얼마나 많은 그 불을 떼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엿 고는 과정이 굉장히 큰 노동입니다. 지금도 이제 강원도에 가면 이제 엿을 고는 전통적으로 엿을 고는 지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막 그걸 한번 봤는데요. 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불에 타 사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댄동이 처음으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댄동이 늦둥이죠. 어떻게 보면 늦둥이인데 이때 불에 타서 예, 화상을 입습니다. 사실 이 조첨지가 이 아이를 구하려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고 아들은 살아서 그죠? 화상을 입게 돼서 댄동어미는 이때 이름이 댄동어미가 되면서 낙향을 하게 된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댄동어미의 일생이 지금 여기서 쭉 제시됐죠. 굉장히 그 기구한 운명이네요. 한 번의 결혼과 세 번의 개가, 그죠? 나열을 했죠. 열거 참담했던 이선 인생의 곡절, 내막, 굴곡, 그죠? 자기 그 일생에 이렇게 된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시를 하고 비참했던 상황, 또 슬픔과 괴로움,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의 역전, 역정, 그죠? 인생의 그 발자취를 얘기한 겁니다. 세 번이나 되는 이 개가와 연이은 남편의 죽음을 쭉 열거함으로써 참담했던 인생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비극적이고 그 인물의 몰락한 삶의 과정이 요 짧은 요 부분에 잘 제시되어 있다는 거 요거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부분이 또 시험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배경을 아신다면 댄동음이 화전가가 굉장히 쉽게 보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품에 들어간 조선 후기상, 방금 얘기한 거를 이해해야만 이 후기상의 상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혹한 징세와 수탈상, 또 화폐경제, 그쵸? 화폐경제의 발달상, 경제적 몰락, 유랑, 또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상, 이렇게 이러한 그 후기의 사회상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 그 내용 속에서요. 자, 이내 한번 잘못 살고 내 신명은 이제 신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일세. 첫째 난군 죽을 때 나도 함께 따라 죽었더라면, 뭐 이렇게 살더라도 수절을 하고 다시 가지 않았더라면 후회와 한탄이에요. 산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을 테고 젖을 보아도 무한하지 않을 터인데, 뭐 이런 얘기죠. 살아생전에 못된 사람 죽어서 귀신도 악기가 된다.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연렴은 못 세워도 최소한 남이라도 칭찬하고 불쌍하게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제가 한 것을 이제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이라도 욕할 것이고 친정 일가들도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기의 신세 한탄이 쭉 제시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네 번째 정리된 부분 가겠습니다. 댄동어미가 자신의 서러웠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안노인과 나누는 장면이에요. 잔디밭에 멀거니 앉아 한바탕 실컷 우노라니 모르는 안노인이 나오면서 웬 사람이 이렇게 서럽게 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대화의 방식이죠. 울음 그치고 말을 하게 사정 내가 들어보게 내 서름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옵니다. 무슨 서름인지 모르거니와 일이 어찌 그리 서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인께서는 들어가세요. 내 서름 알아? 소용없습니다.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두드리며 자꾸 우니 그 노인이 민망해서 곁에 앉아 하는 말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오니 더 서럽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장소에서 항상 서러운 말 겪어왔던 나는 본고에서 더 큰 서러움을 느낀다는 답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틀린 이유는 여러 장소에서 항상 서러움을 느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오니 더 서럽소 라는 표현을 했죠. 그렇죠? 가는 곳마다 그러하나 이곳에서 더 서럽소. 반복법을 지금 쓰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중략이 이어집니다. 자, 그 뒤에는요. 안방으로 들어가니 늙으나 젊으나 알 수 있나 부끄러워 앉아 있다가 내외를 하는 거죠. 그 노인과 또 함께 잔대요. 아,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참 기구한 운명이네요. 이전 이야기 대충 하고 신명 타령 다 못할라라 하면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산과부들의 개가를 만류하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엉성이 밤송이 다 쪄보고 세상에 별고생 다 해봤다. 산전수전 다 경험을 해봤다. 살기도 억지로 못하겠고 재물도 억지로 못하겠네. 고약한 신명, 신세, 팔자, 운명, 천명입니다.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또 못 고치네. 그러니까 댄동어미의 인생관, 운명론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알 수가 있죠.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 하면서 대꾸법이 쓰였습니다. 고생대로 할 지경엔 그른 사람 되지 말지. 그른 사람 될 지경에는 옳은 사람 되지 말지. 되지 그려. 옳은 사람 되어 남에게 칭찬이나 듣지 하면서 연세법이 쓰였습니다. 그렇죠? 고생하지
에서부터 고생 이렇게 이어지죠. 그른 사람, 그른 사람, 옳은 사람, 옳은 사람 이렇게 해서 연쇄적인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생동감 있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옳은 사람 되어 남에게나 칭찬 듣지 이렇게 돼 있고요. 청춘가부 시집가려 하면 양식 쌓았고 말리려네. 그러니까 청춘가부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특정한 행위에 대한 의사 표현을 가정해서 그 실행을 만류하는 거거든요. 청춘가부에게. 그러니까 이제 개가를 반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적화자가 시적 청자인 청춘과부에게. 그러니까 왜 자기의 경험담 속에서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생팔자 타고 나면 10번 가도 뭐 개고생이다. 그러니까 예, 재가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팔청춘 청상들아 하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호명을 하죠. 구체적인 청자를 지금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자의 뜻이 전달되어야 대상을 한정시킨 겁니다. 이 청상이란 얘기는요, 젊어서 남편 잃고 홀로 된 여자입니다. 아니, 청상과부란 말을 쓰고요. 청춘과부란 말도 같은 단어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내 말 듣고 가지 말아라. 응? 아무 동네 화령댁은 21에 혼자 됐다. 응? 단양으로 개가 했다더니 재혼했다더니 겨우 5달 살다가 5개월 살다가 제가 먼저 죽었으니 그건 오히려 낫지만은 아무 동네 장님댁은 어떠냐? 20세 청산 과부 돼서 지가 춘광이 났대. 이성을 몹시 그리는 마음이 못 이겨서 영천으로 가더니만 영천 지방으로 가더니만 몹쓸 병이 되어가지고 안전뱅이가 됐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사례들이 쭉 나왔죠. 이 화령댁, 장님댁, 그렇죠? 이 열거한 거예요. 나열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 청춘가부를 설득하는 근거로 삼은 거고요. 인물과 지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됨으로써 사건 발생의 실제성을 이제 확보합니다. 그리고 화자의 체험을 시간순으로 또 제시했고요. 특정 행위의 한계를 부각했다. 아, 요거는 틀렸네요. 시간순으로 제시한 건 아니고요. 특정 행위의 한계를 부각했다. 이 시간순 제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뒤에 상관없이 이 앞부분이 완전히 잘못됐네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문에 나온 것들을 정리했고요. 그럼 핵심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사 가사고 화전가입니다. 서민가사, 내방가사, 규방가사고 사음보의 율격을 가진 장편 내방가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댄동어미의 기구한 사연이 제재가 되겠고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 역정 주제 비극적인 삶의 노정과 신세의 한탄. 그래서 성격은 비극적이고 영탄적, 운명적, 사실적, 서사적, 체험적, 회고적, 일대기적입니다. 예. 액자식 구성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작품의 전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액자식 구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리를 꼭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액자식 구성은 뭐 우리 소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화전가 속의 댄동어미와 관련되어야만 이 액자식 구성입니다. 액자 내면 이야기예요. 인생 역정이 들어있는 구성이 바로 내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댄동어미와 관련된 사연이 바로 내부 이야기다라고 정리를 하셔서 시험에 만전을 다 기하셔야 됩니다. 외화에 보면 이제 봄날 댄동어미와 함께 부녀자들이 화전너를 떠나는 장면, 이게 이제 외화고요. 청춘가업의 신세한탄을 듣고, 그러니까 신세한탄까지는 외화입니다. 외화. 그리고 댄동어미가 개가를 말리면서 자신의 인생 역정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만 내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댄동어미와 관련된 삶만 내화다.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또 청춘가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댄동어미가.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화전놀이를 또 즐기게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댄동어미가. 자, 외화에서는 또 신나게 화전놀이를 즐긴 분야자들이 이제 내년을 기약하면서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 방식이 나왔어요. 자, 표현상 특징으로 가시면은 이제 여성의 수저를 미덕으로 삼아요. 그래서 가부장제의 통념이 지배된 사회에서 댄동어미가 자신을 극복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통과의례, 시련을 통과해서 더 잘 되는 이러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 통과의례입니다. 우리 심청가에 또 나오죠. 심청가에 어디 심청이가 빠져 죽은 바다, 그렇죠? 또 춘향전 어떤가? 춘향이가 감옥에서 어떻습니까? 통과의례를 겪게 되죠. 또 단군신화에서 어떻습니까? 곰이 또 동굴에서 쑥과 마늘 먹으면서 견디는 이런 통과의례가
있다라는 거, 이런 성격들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덴동어미는 삶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본질로 순응해서 받아들이려는 이 달관적인 측면, 또 남성에게 의존하여 고난을 피해왔던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립의 경지로 나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 작품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현재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에 비봉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430m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화전놀이를 갔던 청춘 과부가 봄 경치를 보게 되고 또 슬퍼하고 또 개가할 생각을 하자 덴동어미가 말리면서 자신의 일생을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덴동어미는 또 한 여성의 경험적 일생담, 자기가 이제 겪은 일생담이죠. 그래서 고난의 여정과 반복, 다시 회귀를 통해서 성숙된 덴동어미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이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또 덴동어미의 일생담을 다루는 가사로 살 길을 찾아 떠나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먹고 살 방도가 여성으로서는 이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의 의지에서 살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층민의 이 고달픈 삶을 실감나게 보여준 작품이다. 또 덴동어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현실의 직면은 중간 계층이었던 덴동어미를 하층민으로 몰락시켰죠. 이방의 딸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덴동어미에게 이제 패배만 안겨주는 그런 비극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온 덴동어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태도를 이제 주체적으로 변화시켰어요. 이러한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른 여성, 청춘 과부들에게 영향을 끼쳐주는 그런 중요 인물로서 의식의 변화된 모습을 제시해 준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덴동어미의 전체 작품 전체의 인생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덴동어미의 이 성격, 또 덴동어미의 삶의 인생관, 가치관을 반드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중요시 다룰 게 뭐냐? 운명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렇죠? 이게 중요하고요. 또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어떤 운명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명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유심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심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예요. 오직 유자고 오직 마음 먹기에 달랬다. 이러한 정서가 본문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작품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대세로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어떤 운명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관을 지니고 있고 달관적이고 초연한 그런 의연한 여자입니다. 아셨죠? 예. 또 덴동어미의 말처럼 모든 이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냐라는 표현. 또 이런 때일수록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청춘 과부의 깨달음이 이제 이러한 말하기를 속에서 알 수가 있죠. 예.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청춘 과부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도 연관지어서 알면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잘 하신 겁니다. 또 유사한 구절이 반복됐죠. 또 리듬을 타고요. 마을 부녀자들이 어때요? 화전놀이 과정을 축으로 시상이 전개되죠. 그리고 세 차례나 개가를 했어요. 그리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덴동어미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개가를 만류하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조선 후기 서민 여성들의 삶과 정서를 사실적으로 노래했고요. 봄을 맞아서 화전놀이를 준비하는 과정, 또 하루를 즐기는 모습, 또 하산하는 과정, 집에 도착한 뒤 감회, 이런 것이 전체 작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윗글에 제시된 부분은요, 덴동어미가 거듭된 재가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온갖 고난을 겪다가 귀향해서 신세한탄을 하고 청상 과부들에게 어때 괴가를 하지 말기를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와 하층민의 생활상이 잘 드러났다라는 거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답 피하기 연습에 가시면요, 윗글에 나타나는 형식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액자식 구성 맞습니다. 4사죠? 맞아요. 주된 기조예요. 관념적인 한자어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복과 대꾸 맞습니다. 그리고 열것을 통해서 시상을 형성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덴동어미 화전가가 일반 화전가와 구별되는 구성상의 특징이 뭐냐? 그 효과가 또 뭐냐? 이렇게 덴동어미 화전가는요, 일반 화전가와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서 덴동어미의 사연이 화전가 속에 액자 형식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덴동어미 화전가는 일반 화전가와 달리 특정 인물의 사연을 부각하는 그런 효과를 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정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덴동어미란 이름이 붙어진 이유, 그녀의 아들이 불에 댄 아이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덴동어미 화전가는 화전가에 속하는 작품이죠. 화전가는 여성들이 매해 봄을 맞아서 화전을 나눠 먹고 꽃 구경을 즐기며 짓거나 부른 노래를 말하죠.
이 말의 의미와 연관 짓는다면 댄동어미 화전가를 창작하고 수용한, 그죠? 이 노래를 만들고 또 노래를 즐긴 이 과정이 삶의 한 방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지어서 말한다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 보기의 시적화자가 청춘 가부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뭐냐? 이 청춘 가부는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도종환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적 화자가 이 청춘 가부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건 모든 꽃이 흔들리고 젖으며 피듯 사랑도 삶도 고통을 통해 성숙한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곧 행복한 날이 올 거다라는 댄동어미의 어떤 맥락과도 일치합니다만 이런 다른 작품과 연관지어서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댄동어미 화전가라는 다소 그 특색 있고 개성적인 그런 가사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에는요 이렇게 그 여성 화자 또 여성의 진솔한 모습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모의고사에서도. 그러니까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잘 하시고요. 이것과 관련된 다른 그 기타 지문들도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